안녕하세요. 부평동 초등학교 교사 박영민입니다. 오늘 저는 활동 중심 프로젝트 수업 운영과 TOCF의 생각 도구에 대해 선생님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먼저 제가 운영했던 프로젝트 수업들을 소개해 드리고요. 그리고 TOCF의 야심찬 목표나무 생각 도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야심찬 목표나무 생각 도구를 이용해서 계획을 세웠던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드릴 내용들은 2020년, 21년, 그리고 올해에 이르는 3년에 걸쳐서 운영했던 사례들이에요. 선생님들도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많이 경직되고 학교 생활이 원활하진 않았죠. 그 과정에서 운영했던 내용이고 아이들이 친구들과 교우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활동 중심의 프로젝트를 운영하려고 계획하였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다시 아이들과 활동할 때 참고하실 수 있는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나의 재능을 발휘하여 이웃과 우리 모두를 기쁘게 하는 어쩌다 힐링 프로젝트고요. 두 번째는 비정부 기구를 만들고 활동을 실천하는 NGO 따라잡기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온책 읽기와 낭독극을 연결한 낭독극 운영 사례입니다. 첫 번째 어쩌다 힐링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자신을 돌아보고 발전시키며 이웃과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재능 나눔 프로젝트입니다. 작년 5월 30일부터 7월 13일에 약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에 이루어졌던 프로젝트고요. 다 함께 배움학교 운영 프로젝트이기도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우리가 만드는 도덕 수업 차시와 국어 매체를 활용하여 자료 만들기, 사회, 민주적 의사결정 실천, 실과 미술, 자료 제작하기와 창체 봉사활동 차시를 활용했습니다. 총 15차시에 걸쳐서 운영했고요. 대부분은 심화 보충 시간을 많이 활용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계획할 때 고려했던 점은 교과에서 이미 학습했던 내용들을 좀 더 심화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려고 했고요. 학생들의 흥미와 보람 있는 경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이 병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블렌디드 수업 운영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활동은 후배들에게 우리 마음을 전해주는 후배들아 우리 마음을 받아줘였습니다. 후배들에게 자신들의 재능을 모아 영상을 제작하였고 6학년 1반은 1학년 1반, 6학년 2반은 1학년 2반 이렇게 짝반 동생들에게 제작한 영상을 보내주었습니다. 두 번째 활동은 학교폭력 예방 찐 캠페인으로 교실에서 찾은 희망과 연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활동은 학교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 학교를 우리가 책임진다는 봉사활동으로 운영해 보았습니다. 후배들아 우리 마음을 받아줘 활동은 우선 후배들에게 우리들이 사랑하고 있다는 그 마음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선배로서의 노하우를 전달해주고 싶었고 마지막으로 저희는 81년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평 동초에 유대감을 전달하는 시간이 되는 마음으로 계획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들의 재능을 보여주는 영상을 만들 수 있게 자신들이 잘하는 노래나 태권도, 축구 등 영상을 만드는 방법을 제안했고요. 두 번째는 후배들에게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으로 종이접기나 책 읽어주기, 여러 가지 가르쳐주는 영상을 만들도록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은 1학년 동생반에서 직접 보여주고 동생들이 본 소감도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활동은 학교폭력 예방 찐 캠페인 활동입니다. 코로나 시기에도 우리가 학교폭력 실태 조사를 하였고 그때마다 여전히 학교폭력은 계속 일어나고 있었죠. 그래서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캠페인 활동을 계획해 보았습니다. 이 활동은 월드비전의 교실에서 찾은 희망이라는 이 캠페인 활동과 연계했습니다. 이 교실에서 찾은 희망이라는 노래에 대한 안무를 보고 영상으로 연습하고 영상을 찍고 그걸 유튜브에 올리면 우수학급은 스낵박스를 제공해 줬어요. 안타깝게도 저희 반은 100% 동의는 이루어지지 않아서 유튜브에 올리지는 못했지만 옆반에서는 유튜브에 올리고 스낵박스도 푸짐하게 전달받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교실에서 찾은 희망 영상을 보고 영상을 만들었고요. 저희 반 학생들은 이 안무 영상 앞부분과 뒷부분에 직접 대본을 짜서 영상을 추가로 촬영해서 영화처럼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교실에서 찾은 희망 시즌 1이 끝났어요. 그래서 시즌 2 준비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이런 활동과 연계하신다면 굿네이버스와 경찰청이 함께하는 친한 캠페인이 있습니다. 친한송을 활용하셔서 추후에 영상 제작에 함께 참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우리 학교는 우리가 책임진다 활동입니다. 이 활동은 모든 친구들이 직접 봉사활동을 계획해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선생님과 함께 운동장 쓰레기를 줍고 오는 정도의 봉사활동을 많이 하지만 아이들이 직접 봉사 계획하고 실천하다 보니 운동장 쓰레기 줍기뿐만 아니라 화장실 낙서 지우기, 화단에 물 주기, 복도 청소하기, 계단 청소하기와 같은 다양한 봉사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등교와 원격이 병행되고 있어서 매번 차시마다 언제 어떻게 할지 계획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프로젝트 운영 모습이에요. 왼쪽 사진 두 장면은 아이들이 자신의 재능을 나눔하기 위해서 영상을 촬영하는 모습입니다. 여기는 거치대를 이용해서 그림 그리는 장면을 지금 녹화 중인 모습이고요. 아래에 있는 사진은 아이들이 사물함을 정리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담았어요. 근데 재미있는 이야기 형식으로 꾸며서 지금 동영상 촬영 중인 모습입니다. 오른쪽 장면은 교실에서 찾은 희망, 위에는 안무 연습하는 모습이고요. 아래는 아까 말씀드렸던 앞과 뒷부분에 영상 촬영을 위해서 대본을 작성하고 대본 리딩하는 모습입니다. 6학년 학생들이라 대본 작성하는 데 있어서도 작가가 꾸민 친구들이 함께 나서서 대본을 작성하고 첫 번째 대본을 작성했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이렇게 작성해서 버전 2가 되기도 했습니다. 대본 리딩하고 실제 아이들이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실에서 찾은 희망의 간주 부분이 있어요. 그곳은 캠페인과 관련된 영상이나 또는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는 방법들을 추가로 촬영해서 넣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 두 장은 봉사하는 모습입니다. 낙서를 지우고 계단 청소, 유리창 청소, 그리고 실외 청소하는 모습까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준비한 영상을 활동 1번과 2번 영상을 다 동생반으로 보냈고요. 동생반에서 시청하는 모습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그림 그리기 만든 영상을 보면서 아이들이 직접 그림을 그리기도 했고 종이접기 영상을 보고 종이접기를 직접 해보기도 했습니다. 또 그림책을 읽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문제를 중간에 만들어서 아이들이 퀴즈 맞히기도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맞춘 친구들에게 선물로 주라고 아이들이 사탕도 준비해서 가져왔더라고요. 동생반에서 아주 재미있었다고 했고요. 프로젝트가 끝나면서 설문조사를 해보았습니다. 모두만끼리 같이 의논도 하고 학교에 와서 촬영하는 게 힘들었지만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고 생각을 했고 또 합이 잘 맞아서 재미있었다. 후배들이 정말 우리 마음을 받아줘서 뿌듯했다. 후배들에게 선물할 때 나도 도움이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처럼 의미 있게 뿌듯하게 느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설문 결과 약 65% 정도의 학생들은 긍정의 응답을 보여줬고요. 세 가지 활동 중에서 후배들에게 마음을 전해주는 활동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라 영상으로 대체했지만 만약에 직접 동생반에 갈 수 있다면 실시간으로 앞에서 보여주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한 이 프로젝트에서 참여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무엇보다도 친구들과 협동하며 친해질 수 있었다는 응답이었습니다. 친구들과의 교우관계를 좋게 하는데 아주 딱 안성맞춤의 프로젝트였다고 생각합니다. 동생들에게는 멋진 선물이 제공되었던 것 같고요. 아이들도 그 영상을 준비하고 촬영하면서 실력이 많이 늘었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또한 학습이 그냥 공부하는 게 재미없어요, 지루해요가 아니라 너무 재미있어요, 즐거워요 라는 얘기를 많이 했고요. 학교폭력도 당연히 예방됐고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도 높아졌습니다. 또한 저희 학교는 중앙현관에 TV가 세대가 설치되어 있어서 이 학생들이 만든 영상을 그곳에 계속해서 틀어주셨어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자신들의 영상이 나오니 또 보람을 한 번 더 느끼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가장 좋았던 점은 친구들과 친해졌던 거, 이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행복한 기억으로 자리매김해서 졸업한 친구들과 종종 연결이 되면 그때 어쩌다 힐링 너무 재밌었어요 하면서 먼저 이 프로젝트를 얘기하더라고요. 6학년 학생들에게 좋은 추억을 선사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어쩌다 힐링 프로젝트를 등교 수업만 진행되기 때문에 너나제 프로젝트, 너와 나의 재능 나눔 프로젝트로 약간 변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실에서 찾은 희망 시즌 1이 끝나서 네, 저희가 제출하거나 하지는 않고요. 뮤직비디오 만드는 활동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오래 운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재활용하는 방법이나 또 그림 그리기.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고 옆에 있는 친구는 못 그리는 친구예요. 보면서 직접 따라하는 모습을 또 영상으로 찍기도 하더라고요. 동생들이 보면서 흥미로울 것 같아요. 종이접기로 하기도 하고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을 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하고 키가 쑥쑥 자라는 방법을 네, 재미있는 이야기 요소를 넣어서 촬영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위해서 아이들이 한 글자씩 자신이 들고 서 있을 글자를 꾸미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이 종이를 가지고 급식 먹고 나오는 동생들 앞에서 저희가 캠페인을 했고요. 총 3번에 나눠서 한 번은 전체 학생이 수업 시간에 했고 2번은 오전 시간에 등교를 일찍 해서 하고 한 번은 급식 점심 먹고 그 시간 사이에 했는데요. 참여할 때마다 아이들이 좀 떨리기도 했지만 뿌듯해요, 좋아요 이런 소감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2번째 프로젝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지구를 지켜라, 환경을 지키고 보호합시다. NGO 따라잡기 프로젝트인데요. 앞쪽에 소개해드렸던 프로젝트는 제가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하고 준비했던 프로젝트라면 지금 소개해드리는 프로젝트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게 된 프로젝트입니다. 사회 시간에 비정부 기구 만들기가 2학기에 있습니다. 그때 수업하기 전에 아이들이 그거 정말 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1학기에 프로젝트를 해서 아이들이 2학기에는 관심 없을 줄 알았는데 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의견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프로젝트는 저희 반만 운영하게 됐는데요. 사회에 비정부기구 만들어 실천하기 시간과 도덕 2학기에 있는 우리가 만드는 도덕 수업, 평화로운 세상을 위하여 그리고 아이들의 아침 자습 시간과 방과 후 약간의 남는 교과 시간을 활용했고요. 아이들 주도로 이루어졌던 진정한 프로젝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NGO를 만들었지요. 곤드레 밥 NGO가 탄생되었고요. 두 번째는 환경보호 포스터를 아이들이 만들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년별 게시판을 활용하여 부착하였고요. 세 번째는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실내 봉사도 하였고 정말 추운 날 아침에 일찍 와서 실외 봉사도 했습니다. 그리고 도덕 시간에 티끌모아 태산 모금 활동이 있었어요. 근데 이미 모금을 시작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NGO가 결성돼서 이 NGO 곤드레밥하고 연계해서 모금 활동을 이어서 했습니다. 78,850원이나 모였습니다. 아이들 운영 모습입니다. 곤드레밥 로고 응모를 4학생이 했어요. 그 중에 뽑힌 로고이고요. 모든 별로 포스터를 만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학년 수준에 따라서 1학년, 2학년 같은 경우엔 아이들이 조작해 볼 수 있는 포스터를 제작해서 지나가는 학생들도 흥미있게 나중에 보기도 하고 만져보기도 했고요. 네, 곤드레밥 친구들과 함께한 티끌모아 태산 모금함입니다. 모금 결과 저희 78,850원이 모였습니다. 4주 정도 모았던 것 같고요. 모금한 금액을 어떻게 쓸까 하다가 저희가 월드비전 행사에 1학기에 참여해서 월드비전에 일일성 기부가 있더라고요. 그곳에 기부를 하게 됐어요. 세계 여러 나라의 아이들을 도와주는 데 쓰자는 마음을 모았고요. 감사 편지가 와서 사진을 함께 첨부하였습니다. 아이들이 봉사활동하는 모습입니다. 겨울이라서 정말 추웠는데 아이들이 그래도 스스로 계획한 시간에 나와서 봉사활동에 참여했고요. 생각보다 많은 쓰레기들이 이렇게 모이는 거 보고 청소를 자주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도 갖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소개해드릴 프로젝트는 온책 읽기 활동과 함께한 빨강 연필 낭독극 운영입니다. 이 시간은 국어 독서 교육 10시간과 연극 활동 10시간을 활용하였습니다. 온책 읽기 활동을 하면서 제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은 책 선정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책을 골라야 내용이 의미가 있고 또 아이들이 관심을 가질까 고민을 많이 했고요. 낭독극으로 연계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림으로 또는 장면으로 표현하기에 적절한 책을 선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빨간 연필이라는 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줌으로 아이들이 일주일에 2시간씩 다 함께 책을 읽었고요. 책을 다 읽은 후에는 낭독극 대본을 준비했습니다. 줌 소회실을 이용하였고 구글 문서를 활용해서 낭독극 대본을 작성하였습니다. 대본 작성이 처음에는 어려워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줄글을
그냥 이야기 형식의 글을 쓸 수는 있지만 대본으로 바꾸면 어떤 게 지문이 되고 대사가 되고 해설이 되는지 좀 고민하더라고요. 처음엔 서툴었지만 점차 나아지면서 낭독극 대본이 준비됐고요. 대본이 준비된 다음엔 낭독극 화면과 음향으로 쓸 음원을 준비하고 소회의실에서 낭독 연습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낭독극 발표는 2021년 1월 5일에 하게 되었습니다. 낭독극 대본의 일부분의 모습이고요. 아이들이 낭독극 대본에 맞춰서 장면을 준비할 때 아이들이 직접 이렇게 그림을 그리기도 했어요. 요즘에는 컴퓨터나 또는 앱을 활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친구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면을 이렇게 그리기도 했고, 실제 사진이나 인터넷 이미지에 캐릭터를 넣어서 이렇게 꾸며서 화면에 띄우니까 아이들이 좀 더 몰입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체 그림까지 그리는 친구도 있었고, 이야기에 어울리는 배경화면을 뭐 교실, 방, 뭐 집 이런 장면들을 이미지를 띄워서 함께 보기 때문에 낭독극에 좀 더 몰입하면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낭독극은 줌으로 운영해서 녹화를 해서 유튜브 부분 공개해서 학부모님도 함께 시청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다음은 TOCF 야심찬 목표나무 생각도구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TOCF의 생각도구 들어보신 선생님 계실까요? 거의 잘 모르시죠? 맞아요. 네, 저도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TOCF의 생각도구 어떤 건지 잠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 있는 분은 TOC 생각도구를 만든 유대인 물리학자 엘리 골드랩 박사입니다. TOC는 제약 이론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분이 더골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배운다는 것의 최대 장애물은 답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닐까? 그것은 스스로 답을 찾아낼 기회를 영원히 박탈해버리기 때문이다. 스스로 생각해서 답을 찾아내야 진정한 배움을 얻을 수 있다. 아이들 스스로 뭔가를 찾아낸다는 것을 이분은 강조하신 거죠. 이 TOC 생각도구를 교육 현장에 맞도록 간소화시킨 것이 TOC-FE 생각도구이고요. TOC-FE는 구름과 가지, 야심찬 목표나무 생각도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이 프로젝트 수업을 할 때 야심찬 목표나무 생각도구를 활용했어요. 야심찬 목표나무 생각도구는 야심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실행 계획을 만드는 생각도구를 말합니다. 이 야심찬 목표나무 작성하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야심찬 목표나무는 야심찬 목표를 정하고 걸림돌을 확인하고 디딤돌을 찾아내고 디딤돌의 실행 순서를 정하고 활동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야심찬 목표는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목표이지만 처음 볼 때는 달성하기 어려워 보이는 목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정할 때에는 명확하고 측정할 수 있도록 달성 기한이 있게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목표를 정해 보도록 할게요. 여행을 간다라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좀 막연하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하게 올 여름방학 동안 제주도 가족여행을 간다라고 정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 활동에서도 목표를 명확하게 기한을 정해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올 여름방학 동안 제주도 가족여행을 간다면 보통은 여행 가야 되니까 숙소 예약해야지, 비행기 예매해야지, 뭐 해야지 해야 할 일을 먼저 떠올려요. 그런데 이 야심찬 목표나무 생각도구에서는 걸림돌을 먼저 확인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 목표에 도달하기가 어려워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제주도 여행을 가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아마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고 제주도 항공권이 없고 숙소가 정해지지 않았고 차량이 확보되지 않았고 여행 코스가 정해지지 않았다. 여행 경비가 마련되지 않았다. 식사 계획이 세워지지 않았다. 여행 물품이 준비되지 않았다와 같은 이러한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이러한 방해물들을 우리는 걸림돌이라고 부릅니다. 걸림돌이 확인됐으면 그 걸림돌을 극복하려면 어떤 것이 갖추어져야 되는지 생각하는데 이것은 디딤돌이라고 해요. 날짜를 정하고 제주도 항공권을 구입하고 숙소를 정하고 차량을 확보하고 여행 코스를 정하고 여행 경비를 마련한다. 식사 계획을 세운다. 여행 물품을 준비한다와 같이 앞서서 찾은 걸림돌에 반대되는 표현으로 바꾸신다면 쉽게 디딤돌을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디딤돌 찾아내기까지 하셨다면 다음은 디딤돌의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디딤돌의 실행 순서를 정하는 것인데요. 디딤돌 중에서 먼저 해야 할 것,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은 아래쪽에 배치하고요. 나중에 해야 할 것은 위쪽에 배치합니다. 제가 임의로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을 계획한다면 앞서 찾았던 디딤돌 중에서 먼저 날짜를 정하고 경비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진 후에는 제주도 항공권을 구입하고 그러면 여행 스케줄을 정하겠죠. 여행 스케줄에 따라서 차량을 확보하고 숙소를 정하고 그리고 식사 계획을 세우고 여행 물품을 준비하면 올 여름방학 동안 제주도 가족 여행을 간다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행 순서가 정해졌다면 이제 마지막으로는 활동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누가 언제 할 것인지 정하는 거예요. 각각의 실행 계획을 제가 적어 보았습니다. 날짜를 정하기 위해서 방학 일정 및 휴가 가능 일정을 확인해서 예를 들어서 8월 11일부터 13일에 간다라고 적어봤고요. 경비를 마련한다. 그러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경비를 조금씩 마련한다. 제주도 항공권을 구입하기 위해서 항공권을 검색하고 해당 날짜에 항공권을 구입한다. 여행 스케줄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촬영 확보를 위해서 또 숙소를 위해서 각각의 누가 무엇을 언제 하는지 정하는 거죠. 항공권을 검색할 때 뭐 아빠가 한다, 엄마가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행 스케줄을 누가 정한다 이렇게 누가를 명시하는 것도 좋고요. 날짜를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명시하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야심찬 목표나무 생각도구를 활용하는 방법을 간단히 소개해 드렸고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활용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세 가지 프로젝트에서 계획을 세울 때마다 야심찬 목표나무 생각도구를 활용해 봤고요. 그 밖의 활동으로 더 살기 좋은 우리 동네 만들기 캠페인 영상 만들기와 꿈침만 계획 세우기, 교과 수업 연계 활동으로도 이 야심찬 목표나무 생각도구를 사용해 보았습니다. 우선 어쩌다 힐링 계획 세우기와 관련해서 실행했던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등교했을 때 어쩌다 힐링 프로젝트를 우리가 할 거야 라고 전체적인 개요를 알려줬고요. 등교 수업이 아닌 원격 수업으로 줌에서 아이들에게 이 후배들아 우리 마음을 받아줘 프로젝트 운영 계획을 세우자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우선 목표를 세워야 되니까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하기 위한 목표로 무엇을 하면 좋을까 했더니 영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럼 구체적인 날짜 7월 2일까지 동생들에게 보여줄 영상을 만든다. 이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 목표를 도달하는데 너희들이 지금 걸림돌이 뭐야? 어떤 게 어려워? 어떤 게 방해가 되니? 했을 때 아이들은 우선 부끄러워요. 민망해요. 아, 그걸 어떻게 만들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너희들은 지금 마음의 준비가 덜 되었구나라고 제가 걸림돌을 적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만들려면 또 무엇이 문제니? 영상 촬영과 편집이 어려워요. 주제를 정하지 못했어요. 대상을 정하지 못했어요. 준비물이 없어요. 역할 분담이 되지 않았어요. 이런 이야기를 해서 걸림돌로 적어보았고요. 걸림돌을 바꾸어서 디딤돌로 적어보았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덜 되었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영상 촬영과 편집이 어려우니 영상 촬영과 편집을 배우는 것이죠. 주제를 정하지 못했으니 주제를 정하고 대상을 정하고 준비물을 준비하고 역할 분담을 한다. 여기까지는 전체 활동으로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별로 활동으로 이제 그러면 실행 순서를 모든 별로 한번 정해보자. 어떤 걸 먼저 해야 될지 모든 친구들과 의논해서 실행 순서를 먼저 할 건 아래쪽, 나중에 할 건 위쪽에 배치를 해. 그리고 그게 끝났으면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세부 계획을 한번 적어봐 라고 했습니다. 먼저 산모등 같은 경우엔 마음의 준비가 우선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먼저 하고 주제를 책상과 사물함 정리하는 방법으로 했고 대상은 1학년으로 하였습니다. 역할 분담을 아이들이 무엇을 하는지 적었고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니 사물함에 넣을 도구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촬영과 편집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연습하고 본다라고 했습니다. 육모등은 또 실행 순서가 좀 달라졌어요. 주제를 먼저 정하고 대상을 정한다고 했습니다. 이 친구들은 종이접기를 하는 것을 계획하였습니다. 역할 분담하고 준비물을 준비해서 촬영과 편집을 배우고 마음의 준비를 하면 이제 찍고 만들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올해 아이들하고 너나제이 프로젝트를 계획할 때는 등교 수업이었기 때문에 칠판에다가 계획을 같이 세워보았습니다. 7월 1일까지 후배들에게 보여줄 영상을 만드는 것을 야심찬 목표로 하였고요. 그러면 어떤 게 걸림돌이니? 너희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야? 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의견을 냈던 건 주제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역할 분담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영상 편집 프로그램 활용이 미숙해요. 재능이 부족해요. 라는 걸림돌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을 디딤돌로 바꾸어서 적어보았고요. 이 디딤돌을 실행 순서는 모든 친구들과 같이 의논해서 배치해 보도록 하였습니다. 야심찬 목표나무 학토지에서 만들어진 키트를 샀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먼저 할 일을 아래쪽에 붙이고 나중에 할 걸 위쪽에 붙였죠. 그리고 옆에는 해야 할 일들을 이제 부착을 하는 거죠. 모든 별로 별도의 계획서를 주지 않았고 이 도구를 활용했고요. 계획한 도구를 앞에 붙이고 친구들에게 이렇게 계획했어 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프로젝트 지금 운영하는 거의 한 달 동안 뒤에 게시판에 부착하고 다른 친구들도 함께 보면서 그 목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비정부기구 만들기 활동할 때에도 이렇게 계획을 세워보았습니다. 12월 안에 비정부기구를 만들어 활동을 한다. 12월 15일이었나 봐요. 그래서 걸림돌로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다. 인원이 적다. 경험이 없다. 비정부기구 이름이 없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내고 인원을 보충하고 도움을 받고 이름, 로고를 만들고 디딤돌을 적다 보니 좀 더 필요한 게 있대요. 뭐가 필요하니 했더니 의욕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하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6번 의욕을 생기게 한다라고 했고요. 먼저 할 일을 칠판에 제가 번호 숫자를 붙여서 숫자로 한번 나타내 봤습니다. 먼저 의욕이 생기면 그 다음에 이름과 로고를 만들고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서 인원을 보충하고 도움을 받아서 이 비정부 기구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열심히 하면 그럼 선생님이 좀 보상을 해줄게. 그리고 환경보호에 대한 생각도 가져보자라는 의견을 냈고요. 이름 만들기는 곤드레 밥과 드림트리를 제안했는데 그중에 많은 친구들이 선택했던 곤드레 밥이라는 이름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로고는 내일까지 희망하는 친구들이 만들어 오자라고 했고요. 이런 활동들을 해보자. 그리고 우리 반 인원수가 적으니 다른 반에도 홍보해서 더 인원을 보충해보자라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했고요. 낭독극도 마찬가지로 목표를 정하고 걸림돌을 찾고 디딤돌을 찾고 그리고 디딤돌의 순서를 정한 후에 각각의 해야 할 일들을 적어보았습니다. 그 밖에 활동 계획으로 아이들 캠페인 영상 만들 때에도 이때에도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걸림돌, 디딤돌 찾아서 작성을 해보았고요. 올해는 아이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자라는 의견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꿈둘의 반 친구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없고 반대하는 의견도 일부 있고 프로그램을 계획할 사람이 없다, 시간이 확보되지 않았다 등의 걸림돌을 찾고 그래서 디딤돌로 바꾼 후에 실행 순서를 정해보고 각각의 해야 할 일을 적어보았죠. 그래서 매달 아이들과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지금 계획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구의 종류도 일반 피구, 여왕 피구, 남녀 피구 하기도 했고 마피아 또 교실에서 아이들과 눈 가리고 이렇게 잡는 놀이, 과격하지 않게 하는 범위에서 이렇게 놀이를 하면서 조금씩 더 친해지는 모습을 봤고요. 계획을 세우는 데서 어려움을 많이 느끼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교과 연계를 한다면 사회 공동의 문제 해결하기, 교과서의 학습지를 풀거나 책에 나와 있는 표의 문제를 푸는 것뿐만 아니라 똑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도덕이나 사회에 바람직한 통일 한국 만들기 목표를 정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TOCF 야심찬 목표나무 생각도구를 활용했을 때 제가 장점을 정리해 봤습니다. 우선은 계획 세우기가 굉장히 쉽다는 거죠. 선생님들 5분 연수에 다들 방법을 익히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이들도 스스로 계획을 쉽게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만든 계획이다 보니 책임감이 좀 더 높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들의 만든 계획에 책임감을 갖고 참여했고 걸림돌로 아이들의 그런 마음이 나타나는 거 보셨죠? 현실적인 장애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마음까지도 읽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이것을 어떻게 느꼈을까? 좀 아이들의 얘기를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어서 6월 7일에 작년에 제가 운영했던 클래스팅에 혹시나 하고 글을 올렸어요. 어떻게 느꼈는지 한번 이야기해주면 좋겠어 라고 했더니 한 친구가 그날 바로 답을 올려줬습니다. 목표나무를 이용해서 계획을 세우니까 계획이 틀이 잡혀 있고 체계적인 것 같아서 좋았어요. 걸림돌을 생각하고 디딤돌을 바꾸니까 어려울 건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전 단계들이 있으니까 세부 실행 계획을 작성하기도 쉬워서 좋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나중에 선생님들께서도 이 야심찬 목표나무 생각도구를 활용해서 교육 활동에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운영했던 프로젝트 수업 사례와 TOCF의 생각도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선생님들의 아이들과의 즐거운 교육 활동에, 행복한 교육 활동에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